안녕하세요. 주할모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네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요즘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 언제 집을 사야 할지 요즘에 궁금하신 분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투자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고 싶은 분들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 되시니까요. 끝까지 보십시오. 내 집 마련은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집값 더 떨어진다, 뭐 금리 오른다 이러니까 언제 집 사야 되지 하고 되게 막막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차 탄 적 많았어요. 근데 부동산은 막차를 타든 첫 차를 타든 계속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천년만년 살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중간에 갈아타기를 하거나 뭐 어떠한 이변이 생겨서 이동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이 공식 같은 게 있으면 그 타이밍을 보고 진입하거나 아니면 팔 텐데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큰 틀에서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이 네 가지 공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부동산을 움직이는 이 요인들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한 가지 요인이 특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서 영향을 미치는데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정책, 두 번째는 국내외 경제 상황, 세 번째는 인간의 심리, 네 번째는 수요와 공급. 이 네 가지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지난 60년간 지표입니다. 1960년부터 2020년까지 우상향되는 하살표 좀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사진 어떻게 보이시나요? 만약에 경제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나 부동산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걸 가지고 뭐 물가 상승률, 뭐 인구, 경제 성장률, 국내 총생산, 뭐 통화량, 가처분 소득, 부동산 가격 등등 막 이렇게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사진은요, 지난 60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나타낸 지표예요. 특히 국내 총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거는 이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개인의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가처분 소득, 월급 증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득 증가, 월급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물건, 부동산, 차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사고자 하는 지불 능력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자들은 지불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노력하게 되겠죠. 많이 공급하려고요. 그런데 토지는 우리나라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안에서 충무를 올릴 때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해지기, 그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개개인의 소유욕 그리고 높은 지불 능력이 지속되는 한, 높아지는 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우상향 하살표가 수학적으로 매년 같은 연으로 계속 상승했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다소 오르고 내리고 그 안에서 부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우상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굳이 부동산 공부 왜 하냐? 할 필요 뭐가 있냐? 이렇게 반문하시겠죠. 근데요, 이 60년이라는 시간을 이 사진 한 장에 압축되어서 나타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시각적인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틀에서 보자면 이걸 올랐다, 우상향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큰 틀에서 오르고 내리고 했다. 근데 이는 오른 타이밍, 내린 타이밍이 궁금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사실 정부가 바라는 건요, 부동산이 물가 상승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길 바래요. 그만큼 그 안에서 가격이 형성되길 바라는 겁니다. 너무 뜨겁게 가열돼도 안 되고 너무 침체돼도 안 돼. 왜냐하면 그게 모든 하살이 정부로 쏠리니까.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두를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적절한 거래가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게 정부의 방침인 생각인 거죠. 계획인 거죠. 이제 정부는 부동산이 어떻게 가열되면 규제 강화시키고 침체되면 규제 완화, 거래
촉진책을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맞서면 안 됩니다. 시장이 가열됐을 때 화나고 침체되면 공포에 휩싸여서 훅 던져버리고. 근데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죠. 정부가 시장을 부양시키려고 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그런 정책을 쏟아낸다면 그때는 투자를 시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 취득세, 양도세 완화, 세율을 낮게 해준다거나 대출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분양권 같은 경우는 투자의 판을 깔아준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분양권 전매 기간 축소. 지금 전매 기간 축소되었죠. 너희들 들어가서 돈 벌어. 투자해 라는 신호예요. 네, 이때가 되면 하나둘 참여하고 시장이 막 과열되기 푹푹 끓어오르기 시작하죠. 이때도 언론에서 역할은 연일 부동산이 화랑이다. 뭐 얼마가 올랐네. 분양권 시장 몇백 대이나 이렇게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이제 정부가 준비합니다. 규제 정책을요. 이때는 못난 이들을 정리하고 다가올 조정장을 대비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열되면요, 정부가 막 대모질하기 시작하죠. 그게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패턴이었고요. 이거는 제가 정부가 잘했네 못했네 옳고 그르다고 그런 거 논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에 순응하지 않고 이렇게 맞서는 사람들은 투자 손실이라는 수업료를 톡톡히 치르셔야 됩니다. 둘째는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히 종이화폐가 늘어나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동화량이 이제 축소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들이 발표된다면 부동산 가격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들 뭘까요? 국채를 회수하고 세금을 인하한다. 그리고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 재할인율을 인하한다. 그리고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드는 그 원인은 뭘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언론 기사에서 자주 통화량 조정이 온다, 흡수한다 이러면은 조정이 올 수 있구나, 하락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공격적인 투자 자제하시고요. 전열을 가다듬고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도 상품이잖아요. 그죠? 근데 상품은 이제 서비스 거래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외 경제 흐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멀리 내다볼 곳 없이 조선업 불황일 때 지역 부동산이 많이 가격 하락하고 조정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례처럼 국내외 금리나 통화량 그리고 소비자 물가 추이 이런 것들이 경제 상황이 부동산 가격 영향에 미칩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두셔야 돼요. 레버리지 투자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그 추이를 항상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금리가 낮아서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구나. 하지만 요즘같이 금리가 높아서 대출하기 쉽지 않다면 투자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자기 자본으로 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본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잘 알면 큰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집니다. 또 투자할 때를 기다리실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만한 좁쌀 있잖아요. 좁쌀을 막 1000바퀴 이렇게 굴려도 이만한 호박 한 덩이 한 번 훅 굴리는 거만 못 따라가는 거 투자란 것도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심리입니다. 부동산 보통 사거나 팔 때 우리 개인적인 생각은 안중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보잖아요. 보통은 이제 군중이 몰려가는 방향으로 따라가고 또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야겠는데 하고 몰려가서 사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훅 던져버릴까 하고 확 던져버리고 못 팔아서 초조하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부자들은 대중의 반대의 길을 선다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자들이 말하는 공부에 사서 환호에 팔아라.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는 경험치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평소에 그 투자를 많이 해보셨고 본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확신. 스스로 기다릴 줄 알고 그 확신에 찬 행동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데, 일반인들은 보통 집을 사거나 팔거나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어떤 분은 평생 한 집에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거라도 경험을 해보면서 조금씩 사고 팔고 조금씩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에 대한 그 투자 철학, 확신이 생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던지고 겁에 질렸을 때 나는 이것이 투자의 적기라고 스스로의 확신이 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정책이 부동산을 사라고 권유하는 시기는요, 대출도 많이 해주고 금리까지 낮은 시기입니다. 이때는 부동산 침체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군중들이 휩쓸려 막 좋은 물건도 던지기도 하고, 막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때가 적기입니다. 그때가 투자를 실행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인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그런데 공급까지 부족하다. 우리들이 들어갈 이 지역에 공급도 부족하다. 그러면 진짜 이때는 하늘이 내린 기회를 알고 반드시 투자를 실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시기에는 나의 재정 지출, 재정 수준에 맞게, 능력에 맞게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쉬면서 기회를 엿보셔야 돼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거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자면요. 정부 정책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국내 상황이 어떠한지, 현재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사고자 하는 그 지역의 수요와 공급이 적정한지, 요 네 가지만 파악하고 들어가신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투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저럼 이렇게 딱딱 들어맞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차일 뿐이지, 먼저 시행되고 나중에 시행되는 그 순서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이런 흐름대로 간다는 거 아시고요. 이럴 때면 이제 판 깔아 놓은 거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즘에 뭐 빌라왕 사기, 깡통 전세, 이런 자극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공포 분위기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사실 꾸준히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기사에 매몰되어 본질적인 가치, 내 집 마련,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부터 이 시끄러운 상황을 유도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다수의 대중에게 공포감을 이렇게 부여한 사례는 많습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코로나19도 그랬잖아요. 공포 분위기가 만연하면 분위기를 조성한 사람, 그리고 그 공포 분위기 안에서도 이게 뭔가 하고 실체를 찾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더듬더듬 걸어가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움직인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요, 부동산은 언제 상승을 시작하는지, 언제 하락을 시작하는지 그 네 가지 공식과 시그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동산 투자의 이 첫걸음은 임장인 거 아시죠? 부동산 임장에 관련된 그 팁 영상 추천 뒤에 넣어드릴 테니까 링크 걸어놨으니까 꼭 보세요. 네, 지금이 투자 공부할 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자주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